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말하는 남자, 크리스티안. 그는 자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사틴을 향해 외칩니다. 당신이 있기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고. 하지만 여자는 말합니다. 사랑은 게임일 뿐이라고. 사랑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사랑 앞에서 영웅이 되고 봤던 한 남자. 사랑으로 바보가 되는 걸 두려워했던 한 여자의 가슴 아픈 사랑이 시작되는 곳, 물랑루지. 영화남녀 세 번째 주인공은 사틴과 크리스티앙의 가슴 절절한 사랑을 아름다운 영상과 멋진 음악으로 담은 뮤지컬 영화 물랑루즈와 물랑루즈의 또 다른 이름이 된 화가 로트렉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남녀에서 그림 읽어주는 여자 이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화남녀에서 영화 들려주는 남자 한길입니다. 기시 반응 보셨어요? 뭐 어떤 반응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명화남녀 1, 2회가 지난달 말에 나갔었잖아요. 네, 드디어 나갔습니다. 네. 이후에 반응이 기혜씨 목소리 너무 좋다. 그리고 전문 진행자 같다. 또 어떤 분은 심지어 김태훈 씨 같다는 얘기를 남겨주신 분도 계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김태훈 씨 같은 거대한 분의 이렇게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저야 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어디 가서 목소리로 뭐 꿀린 적은 없거든요. 그러세요? 사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 고등학교 방송반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학교의 아침을 여는 그 목소리 출신이시군요. 저희는 점심방송. 그러시구나. 제 생애 최고의 경쟁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기희 씨가 너무 진행을 잘하시니까 제가 묻히는 게 아닌가 막 해서 사실 저는 좀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 주변의 청취자들을 보면은 네. 특히 남자분들 혜정 씨 목소리가 되게 듣기 편하고 좋다. 정말요? 약간 새벽에 하는 라디오 방송 DJ 진짜? 느낌이다. 또 어떤 분은 그 연기자 박하선 씨 목소리 같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분. 네,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방송 끝나고. 네네. 네. 아무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명화남녀를 굉장히 깨알같이 모니터를 하고 계신데요. 그 2화 들으시면서 제가 고기랑 시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뭐 우리나라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런 얘기 하냐. 그러니까 엄청 구박하시더라고요. 고기 팬들? 좀 웃기죠? 고기 팬들의 안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게, 저 되게 고기 좋아하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기 팬들한테 한번 사과를 하시고. 고기 팬들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되지? 고기야 미안하다. 고기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예. 어머니의 냉철한 지적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이런 여러 청취자가 있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쩝소리 2번 냈다는 것까지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혜정 씨 어머니를 저희의 그 정식 모니터 요원으로 좀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혹시 제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기희 씨는 정말 자신감 있고 말을 되게 잘하신대요. 그래요? 네. 역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는. 근데 끝에 하나 덧붙이시더라고요. 예. 목소리 정말 좋은데 남자들이 들으면 느끼할 수 있다며. 그래요?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느끼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프닝 때 목소리 살짝 까셨을 때 그러셨대. 아주 살짝.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깊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혜정 씨 어머니가 저희한테 정말 재밌는 웃음을 주시네요.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은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이런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회와 2회를 올려보니까 방송 분량이 좀 길다거나 너무 정보만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쉬는 타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리뷰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희씨 저희가 본의 아니게 녹음 순서를 바꿔서 하는 바람에 같은 얘기를 1회, 2회 막 반복해서 했었어요. 특히 기희씨 그 기이버 얘기요. 난장판이었죠, 그냥. 덕분에 그 방송 때마다 기희씨는 자랑질, 사실 저는 또 지적질 하는 그런 여자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의 캐릭터가 정립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크리스틴 스튜어트랑 로버트 패틴슨 얘기도 앞이 되게 확 날아가서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방송하면서 계속 해보죠.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혼돈이 생긴 게 이제 또 한 살 먹으니까 기억력이 또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슬프네요. 또 한 살 먹었어요. 반복된 자랑질로 또 불편을
끼쳐서 일단 먼저 사과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 저희 녹음을 그 제이 씨라는 분이 해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혼동을 드리는 일은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새해를 맞았으니까 참 이참에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 또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또 만들어지는지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그동안 좀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 말씀도 되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는 작가님이 계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미술과 영화 각 내용은 저랑 기희 씨가 각자 준비를 하죠. 근데 그걸 하나로 다듬고 또 오프닝 멘트를 써주고 계시는 저희 조영미 작가님이 계십니다. 예, 그 따로국밥 아시죠? 맛있는 따로국밥을 맛있게 말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네요. 원래 진짜 작가분이세요, 현역에 계신. 그쵸? 그래서 네. 저희가 참여하시기 전에 저희 대본을 보면은 혜정 씨가 한 10분 혼자 얘기하고 또 제가 또 10분 혼자 말하고 뭐 되게 재미없는 그런 설교 같은 느낌이에요. 설교? 네네. 정말. 네. 그러게요. 작가님이 있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죠. 네네. 또 지금도 물론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되게 많은데 그나마 작가님이 저희랑 함께 하셔서 방송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착하세요. 네. 진짜 마음이 예쁜 사람한테서 아름다운 글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착하셔서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그 작가님이 다듬어 주신 그 멘트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쵸. 네. 근데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스튜디오 밖에서 이제 오퍼레이팅을 해주고 계신 제이 씨. 지금 본인 얘기를 언제 할지 기대하는, 부끄러워서 기대하는 고개 숙이고 눈치인데요. 있어요, 지금. 녹음 작업을 할 때마다 저희랑 같이 오퍼레이터 역할도 해주고, 저희 PD 역할도 해주면서 이제 소심한 큐도 날려주시고 계십니다. 예. 큐 너무 귀엽지 네, 않아요? 귀여워요. 이거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편집 과정에서 다 잘라나가는데, 하여튼, 그 소심한 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예. 기희 씨 본업이 IT 쪽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예. 제이 씨. 죄송합니다. 네, 제이 씨. 제이 씨. 제이 씨 본업이 IT 쪽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그 새로 나온 어플 그리고 뭐 디자인 예쁜 전자제품 정보 그리고 제이 씨가 음악도 되게 많이 네, 하셔가지고 음악도 굉장히 음악도 되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되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음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는 친구라서 뭔가 좀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이 친구한테 연락하면 알려줍니다. 맞아요. 예. 근데 혜정 씨는 그 제이 씨의 본명은 아시죠? 저 되게 완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왜 이름을 제이 씨로 쓰는지 네. 되게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말로 하니까 모르는데 한글로 J라고 쓰시면 되고요. 알파벳으로 C라고 쓰라고 해서 JC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 예. 어쨌든 왜 이름이 JC로 쓰는지 마음속 깊이 이해가 되죠? 예. 저는 아버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테지만 뭐 지금은 말고 녹음 상태가 안 좋은 날 한번 공개하는 걸로 할까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표정이? 예. 굉장히 긴장하시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다음은 편집해주시는 정상혁 감독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편집 기사님, 네, 편집 기사님? 감독님. 네, 기희 씨랑 학교 동기신 예, 거죠? 저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영화학도 했던 동기 형입니다. 음. 지금까지 영화판에서 솔직히 그 졸업하고 영화판에서 계속 구르기가 쉽지 않은데 상혁이 형은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전문가로 멋지게 성장한 모습이 참 멋있어요, 되게. 예. 그 지난번에 듣기로는 상혁 씨 대표작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창동 감독의 시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저희가 알만한 장편 영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미스터 아이돌이나 뭐 신기전 같은 흥행작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인디 영화인데 뭐 감독이 인디 영화인데 네. 런닝타임을 4시간이라고 4시간이요? 예, 4시간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감독이랑 뭐 이렇게 설전을 벌이느라고 머리가 아팠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죠. 인디인데 4시간. 제가 예전에 7시간짜리 7시간. 프랑스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 한 1시간 반만 보고 나왔어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4시간이면 진짜 감독님한테 좀 거둬달라고 네.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 BGM 작곡해주신 분도 기시 선배님이신가요? 예, 선배긴 한데 예, 선배 같지 않은 선배죠. 선배 같지 않은 선배는 뭔가요? 뭔가 선배 느낌이 전혀 안 나는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간 같은 느낌입니다. 예, 저는 항상 그 친구를 그렇게 부르는데 예. 아직은 프랑스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정환 선배라고. 예, 종환이. 예, 저랑 굉장히 친합니다. 네. 모던하면서 그 섬세하고 중성적이면서 뭐라 그럴까 고급스럽고 또 클래식 악기보다는 전자악기를 사용한 그 미디 템포 곡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또 알아서 또 잘 만들어요. 뚝딱뚝딱 만듭니다.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생활하고 이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내 꼭 뚝딱뚝딱 만들어요. 진짜. 예, 하여튼 천재의 신기하네요. 기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지금 들어보니까 참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제가 했었네요. 네. 최근에 또 이 친구는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축하드려요. 예, 프랑스 현지로 사람을 꼬셔서 연애에 성공. 프랑스 여자? 아니요. 한국에 있는 사람을 프랑스에 꼬셔서. 정말? 네. 여자분은 한국에 계신 네, 거예요? 네. 연애 어떡하지? 뭐 알아서 잘하겠죠. 전화로? 예, 알아서 잘하겠죠.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에 아마 프랑스에서 그냥 러브러브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미술 미술자문. 프로그램. 네. 저희 미술 자문 해주시는 선생님. 네, 어떤 네. 분이시죠? 저한테는 멘토이자 솔메이트 같은 분이신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장미선 선생님이세요. 혜정 씨가 전에 이 선생님 영혼까지 담고 싶다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기씨 왜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그래도 오래 사귀다 보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쵸, 실망하는 뭐 일이 생기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저는 이 선생님 굉장히 오래 알았는데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저한테 실망한 적 있나요? 최근에 있죠. 우리 되게 잘 지냈었는데 예, 굉장히 그거는 장문의 메시지를 네. 저한테 보내시고 나중에 소주 한잔 하면서 풀죠, 이거는. 네.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저 가끔씩 보면은 이 선생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네네.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사랑하는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영국에 계시고요. 네. 이번 여름에 잠깐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저희 명화남녀 한번 게스트로 오시면 좋겠다. 제가 요즘 매일 꼬시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꼭 뵙고 싶어요. 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네. 혜정 씨보다 더. 비교도 안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근영 씨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 명화남녀라는 제목을 만들어 주신 네네. 분이시고 또 이렇게 방송하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죠.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영 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죠 이제 네. 저희 프로그램 표지를 디자인해주신 또 저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하세린 디자이너님께도 끝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 표지 정말 예뻐요. 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 또 물론 저희를 포함해서 다들 그 본업이 바쁘지 않아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뭐 대가를 드리는 게 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명화남녀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이네요, 저희가. 프랑스, 영국, 그러네요. 뭐 이렇게 이름도 제이슨 글로벌인 제이스도 이름이 있고. 글로벌이고. 예, 재밌어요, 하여튼 너무. 네. 저희가 방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뭐 여러 실수나 부족한 점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좀 오랫동안 안 올라온다 싶으면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저희 멤버 중 누군가가 생업에 시달리고 있구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슬프네요,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부터 저희가 감사 모드로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감사할 부분 역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 뭐 저희 방송이 공중파 같다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완성도 있게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멤버들 소개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명화남녀 3편 시작하겠습니다. Where's all my soul sisters? Let me hear your flow, sisters. Hey, sister, go, sister, soul, sister, flow, sister. Hey, sister, go, sister, soul, sister, go. We met Marmalade down in old Moulin Rouge, strutting her stuff on the street. She said, hello, hey, Joe, you wanna give it a go? Gitchy, yeah, yeah, za-za.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니콜 키드만과 이언 맥그리거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를 담은 바즈 루만 감독의 물랑 루즈인데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이었죠. 레이디 마멀레이드였습니다. 오늘은 혜정 씨가 영화 소개를 먼저 하니까 되게 색다른 느낌인데. 상큼하죠?
아, 예, 매우 상큼합니다. 아, 물랑루즈는 그 2001년에 개봉한 뮤지컬 장르의 작품이고요. 189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21세기 스타일을 MTV 스타일로 그려낸 그런 작품입니다. 네. 혹시 이 물랑루즈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은 보셨을 거예요.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네네. 같은 감독 영화죠. 네, 바주로만 감독의 작품이었죠.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개봉 당시 정말 대단했죠. 네. 예.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역시 그 줄리엣보다 입은 로미오, 그 음. 레오의 상용할 수 없는 그 미모. 네, 대단했죠 정말. 요즘은 되게 근데 디카프리오가 얼굴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 아, 그때 근데 되게 이제 미소년 그쵸, 그 같았었는데. 미소년을 지우고 연기를 얻었다고 해야죠. 음. 예. 디카프리오가 그렇군요. 로미오 줄리엣 다음 지금 뭐 타이타닉 같은 영화, 뭐 일본에서 엄청나게 히트, 특히 일본에서 많이 흥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디카프리오가 가라앉잖아요. 네. 일본 열도가 같이 침몰했다 뭐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그 정도로 대단했었죠. 예. 어쨌든 그 물랑루즈 하면 역시 바주로만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받은 이후에 그 물랑루즈를 연출하고 또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그 상업적인 성공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 뮤지컬 장르 영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뮤지컬 장르가 많았다기보다는 그 뮤지컬 장르를 부활시킨 게 물랑루즈죠. 네. 그 뮤지컬 장르는 사실 5, 60년대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인기 장르였습니다. 뭐 사랑은 비를 타고 같은 그런 작품들 있죠. 조금 더 뭐 30년대까지 가도 뭐 뮤지컬 항상 있었고,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쯤 되면서 이제 아메리칸 뉴 시네마, 뭐 스타워즈 같은 블록버스터가 이제 등장하면서 뮤지컬 장르가 이제 거의 사장이 됐어요. 네. 안 나오는 장르가 됐는데 그런 뮤지컬 장르의 몇맥은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이제 간간히 유지를 했습니다. 뭐 라이온킹, 하쿠나 마타타 그런 작품들, 뭐 인어공주도 대표적이죠. 네. 언더더시 그런 뮤지컬 넘버들은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유지를 되다가 물랑루즈를 통해서 이제 21세기 화려하게 이제 제2의 뮤지컬의 전성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 이후에 뭐 시카고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뭐 그 외 나인, 헤어스프레이, 렌트, 페임, 뭐 오페라 유령, 락 오브 웨이지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 뭐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뮤지컬 영화는 역시 그 빅토르 위고 원작 작품이었죠. 레미제라블. 네. 근데 이 레미제라블의 히트도 역시 2002년에 물랑루즈가 만들어 놓은 제2의 뮤지컬 영화의 중흥기에 거의 정점에 오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저도 며칠 전에 그 레미제라블 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뮤지컬 영화 되게 좋아하는 게 어쨌든 간에 뮤지컬 영화는 음악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 네. 정도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그런 거 같고요. 사실은 이 물랑루즈가요. 근데 극장 이름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도 파리 몽마르트에 가면은 있는데 예전만큼의 명성은 아니지만 지금도 매일 밤 쇼가 열리고 있어요. 아직도 하는군요. 네. 예. 뭐 주변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뭐 한국 관광객들이 그뭐 많이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아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몇 년 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입장료가 또 100유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치면 한 얼마죠? 한 15, 16만 원? 16만 원? 비싸네요. 뭐그 정도 값어치를 하나요? 근데 사실은 예전만큼은 아니고요. 네. 쇼가 별로 재미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여전히 관광 명소로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물랑루즈는 정말 그야말로 파리 최고의 사교 장소로 이름을 떨치던 곳이었거든요. 그 당시 핫플레이스였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물랑루즈가 빨간 풍차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아직도 그 립스틱을 루즈라고 부르시는데 사실은 이 루즈라는 게 빨간색이라는 뜻이죠. 여기 또 생활 속의 콩글리시가 또 이렇게 콩글리시가 아니죠? 잘못 사용하는 또 이런 말인데요. 것도 하나 배워가네요. 예. 어쨌든 뭐 물랑루즈의 외관을 보시면 그 빨간색 풍차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1899년 개장한 이후에 외관은 여러 차례 모습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빨간 풍차만큼은 당시 모습 그대로라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영화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녀가 모두 음주 가무를 즐기는 곳이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캬바레 아니면 클럽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무도회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기희 씨는 무도회장 자주 가시나요? 뭐 무도회장이라고 말씀하신 뭐 그런 지하에 있는 무도. 그렇죠. 네. 어두운 곳. 저는 시끄러운 데는 야구장하고 극장밖에 안 좋아합니다. 예, 안 간 지도 꽤 됐고요. 이제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해서. 혜정 씨가 새해 벽두부터 좀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게 아직 그 초반이라 이렇게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야 하고 그러는 시기인데
솔직한 고백이 더 좋을 때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는. 아니 기시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말. 그러세요? 네. 전 정말 딱 한 번 그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공부하던 도시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이트가 제일 많은 도시래요. 어디였죠? 맨체스터. 아, 맨체스터. 네, 근데 맨체스터가- 맨유 팬들이 와서 이제 하나요? 그거보다는 그 맨체스터가 대학교가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수에 비례해서 되게 많은 클럽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였는데, 근데 정말 크고 유명한 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문화 체험하러 한번 갔었죠. 저도 문화 체험 이상한 건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진짜? 아예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서요. 뭐 나이트나 클럽 같은 곳이 뭐 모르겠어요. 저는 1대1로 말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요. 말빨. 그렇죠. 그쵸. 근데 나이트나 클럽은 일단 그게 안 돼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설명해야 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저랑 포지션이 안 맞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혜정 씨를 무도회장에서 이렇게 한번 좀 본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없고 정말 창피하실 거예요. 음. 네, 아무튼 간혹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났다는 얘기 들으면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내가 만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그럴 것 같긴 저는 합니다. 진짜 너무 창피하고 너무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 후배들이 아직도 저보고 놀리거든요. 아무튼 이 물랑루즈가 위치한 이 몽마르트가 원래는 이렇게 카페나 댄스홀이 밀집된 유흥가 지역이었잖아요. 기우 씨 그 르누아르라는 화가 아세요? 네,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이 르누아르 작품 중에서 물랑들라 갈레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 물랑루즈에 있는 한 무도회장을 그린 거예요. 당시에는 그 물랑루즈 예술가가 굉장히 많았나 보네요.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보헤미안 정신이라고 뷰티, 프리덤, 러브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근데 이 물랑루즈가 단순히 유흥을 위한 장소였다기보다는 당시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술가나 반사회적인 인사들 또 귀족들까지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보헤미아니즘이나 아방가르드 예술을 실험하는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인사동은 좀 인사동은 아니지. 뭐 하여튼 뭐 100% 클럽이라고 보기 좀 보실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 시대로 정말 돌아가 보고 싶긴 해요. 이 시대의 물랑루즈를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미드나잇 파리를 꿈꾸는 그 사람들이 많죠. 예. 진짜 그 그 영화 타임오프를,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영화가 조금 더 화려하게 포장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는 좀 이런 예술의 만개와 도시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치나 향락 또 퇴폐가 피어나는 좀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영화 실제가 좀 더 차이가 있었던 게 카바레였던 캬바레라고 해야죠. 캬바레. 캬바레. 제가 항상 그 외국어 발음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혜정 씨가 그때 지적질 해주시기 바래요. 네. 캬바레였던 그 물랑루즈가 그 1903년에 그 뮤지컬로 바뀌는데 영화에서는 이미 1900년대 공연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역사와 그 배경을 살려내고 여기에 그 바주로만식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물랑루즈가 가진 그 무대라는 속성은 그 연극학교 출신이었어요. 물랑루즈가. 어떻게 보면 물랑루즈가 연극학교 출신이 아니라 바주로만 바지로만이 예, 또 지적질입니다. 감독님이 네. 예, 또 지적질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이거 넘어갈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예. 하세요. 어제 친구들이랑 저녁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네. 이제 추가로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이모님 인심이 좋은 거는 이모님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이거. 어제는 2인분 같은 3인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떡해. 이모님이 빵 터지셔가지고 아주 웃었던 것 같은데 어제. 예,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이게 맞는 유머인가요, 여기에? 어쨌든. 별로 안 재밌는데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바주럼하는 그 연극학교 출신이어서 이런 무대라는 속성을 연출하기에 아주 좋았던 작품이었어요. 예. 바즈루만 감독 연극학교 출신이었군요. 그래서 좀 비주얼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연극학교 출신답게 그 영화 속에서도 그 고전을 현대적인 범주와 연극적인 뉘앙스는 좀 되게 많이 선보여요. 연극적으로 과장된 연기 있죠, 그런 거. 네. 분위기 연기 따라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려한 무대를 그 연상케 하는 공간적인 배경이 그 바주럼한 영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들로 이 물랑루즈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또 물랑루즈나 그 바즈루어만의 특징 중 하나가 그 굉장히 강한 하이브리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에요. 네. 고전이나 그 예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음악이나 MTV적인 스타일의 감수성으로 과감하게 그 도입하거나 거의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미장센도 추구하고 시대적인 배경과 규칙을 파괴하는 감독으로 되게 유명하죠. 아. 네. 그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구름 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판타지적인 이미지가 네, 많은 것 뭔가, 같아요. 예, 발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음. 물랑루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주로만 스타일의 거의 최고 정점에 오른 작품이에요. 영화 속의 극단적인 비주얼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장센을 도입하고 있어요. 또 물랑루즈는 공간 자체를 가상적인 이미지로 구현하면서 그 판타지적인 느낌을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스토리하고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 네네. 사틴과 크리스티앙의 사랑이 가진 그 뜨거운 판타지적인 속성이 바즈루어만의 이런 연출 스타일 속에서 굉장히 폭발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물랑루즈를 배경으로 한 그 사랑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두 남녀 주인공의 그 배경의 오색찬란한 그 폭죽 세레머니, 또 되게 우스꽝스러운 캐릭터, 뭐 달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 뭐 네. 하잖아요. 되게 이렇게 눈, 코, 입이 그려진 달. 음, 그래서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무리 그 형식 파기를 즐기는 바즈루어만 감독이지만 그 물랑루즈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수많은 실제 에피소드를 배제한 채 영화한다는 건 좀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물랑루즈가 가진 역사적인 텍스트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뮤지컬 장르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역시 혜정 씨의 지적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지적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 바즈로만 감독이 그 제작 당시 사장돼버린 그 뮤지컬 장르를 과감하게 손댄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런 스타일을 물랑루즈의 히스토리에 엮어내기 위한 가장 안전한 장치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또 영화 속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을 모델로 한 역할이 몇 개 있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오늘 영화는요, 작품이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니고 저는 영화 속에 등장한 캐릭터 중에서 실존했던 예술가가 있어서 이 화가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네. 우선 니콜 키드만이 맡은 사틴도요, 실제로 비슷한 인물이 있었어요. 사틴도 실존 인물이군요. 네. 실존 인물이군요. 잔느 아브릴이라고 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예술가가 그린 그림에도 자주 등장을 했고요. 또 영화 속 사틴처럼 당시 물랑루즈의 최고 댄서였습니다. 아이돌이었군요.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보면 사틴이 폐결핵인가요? 네네네. 로 죽잖아요. 근데 실제 잔느 아브릴도 어린 시절부터 앓아온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잔느 아브릴이 머리가 붉은색이었대요. 네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니콜 키드만이 원래 금발이죠. 네, 금발일 금발인데 겁니다.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왔어요. 물랑루즈에서는. 여담인데 저는 니콜 키드만이 검은 머리를 하고 나왔을 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언제였었어요? 뭐좀 영화. 그 영화가 그렇게 튀진 않았는데 음. 그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다. 제 취향이라서 그런가. 그 조지 클로니 나왔던 액션 영화 피스메이커라는 작품인데 거기서 그 네. 핵 물리학자로 나오는데 네. 검은 머리를 하고 나옵니다.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요? 뭔들 안 예쁠까요? 네, 니콜 키드만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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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틴 역 말고도 사실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온 실존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바로 극장주였던 지들러,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바로 로트렉이라는 화가입니다. 로트렉이라는 그 극 중에서 그 존 레기자모가 연기했던 그 난쟁이 역할. 네,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영화 속에서는 작은 역할이지만 그래도 또 조연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었죠. 네네네. 네, 이 로트렉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거든요. 음. 살아있을 때 루브르 박물관에서 작품을 사간 최초의 화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뭐 저한테는 뭐 지난번 베이컨에 이어서 뭐 사실 노트랙도 뭐 생소해요. 예. 뭐 많이들 그러실 텐데요. 저한테 안 생소한 애거는 뭐 다빈치 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아마 생소하실 텐데 사실 로트렉은 물랑루즈의 정신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물랑루즈를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이고요. 주로 춤추는 남녀, 또 술에 취한 남녀, 뭐 이런 물랑루즈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그리고 가장 높이 평가받는 부분은 상업적 성격의 포스터를 예술적으로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이에요. 기씨 그 초등학교 때 포스터 칼라 쓰신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미술 시간마다 그 뚜- 포스터 뚜껑. 뚜껑이 굳어가지고 열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예, 네. 짜증 났었죠, 굉장히. 네,
방공 포스터. 아니 방공 포스터? 내가 방공 포스터 그렸나? 우리 때까지 방공 포스터를 그리지 않았나?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뭔가 포스터 대회가 항상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국군의 날 때 네. 뭐 그런 것도 그리고요. 네, 어쨌든 포스터 컬러랑 뭐 로트랙이랑 뭐 상관이 있나? 맞아. 그 포스터 컬러가 말 그대로 포스터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물감이거든요. 근데 포스터가 오래 보관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유화나 수채화처럼. 네네네. 그래서 내구성이 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값이 싸고요. 또 수용성이라서 사용하기가 편해서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터라는 거는 철만 쓰면 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철만 그러니까 쓰는? 그 시즌에만 걸리면 그렇잖아요. 되는- 포스터는 네네. 항상 기간이 있으니까. 네네. 아, 뭐 그렇게 돼 그 있구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써야 되니까 이렇게 뭐 내구성이 강한 거 쓰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네네. 네, 그런 얘기였어요. 아마도 그래서 네. 초등학교 때 포스터 컬러를 많이 쓰는데 이 포스터의 예술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로트렉이에요. 그렇군요. 영화 속 로트랙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굉장히 대단한 예술가였네요. 네. 영화에서는 그림이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도 근데 진지한 예술가의 면모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어디냐면요. 그 물랑루즈를 후원하는 백작이 사틴과 크리스티앙의 사이를 의심하고 크리스티앙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계획을 알고 사틴이 크리스티앙을 살리기 위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앙이 그 사틴을 보기 위해서 물랑루즈 찾아가는데 못 들어가고 거기 지키는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쫓겨나죠. 예.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후회를 하고 반 넋이 나가서 침대에 누워서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맞아요. 그 장면. 네네.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차인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 실제로도 이렇죠. 예, 예. 여자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실현을 당하는 네. 남녀의 느낌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예. 아무튼 그 장면에서 그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간호를 해주잖아요. 그때 로트렉이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게 꼭 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로트렉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틴이 거짓말을 한 거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이 로트렉은 아는 거죠. 네, 그러면서 크리스티안, 네가 보기에는 나는 그저 주정뱅이 얼간이에 창녀, 포주랑 노는 별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사랑과 예술은 좀 알지. 온몸으로 사랑을 갈구했으니까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 대사에서는 실제 사랑 좀 해본 남자의 대사인가 이게? 사랑을 사실 못 해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네, 홈페이지에. 이 대사에서 이제 실제 로트렉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나는 뭐 주정뱅이라는 말이 네네. 있죠. 실제로 이 로트렉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 순간에는 늘 술을 마셨고요. 그다음에 뭐 창녀랑 포주랑 노는 별볼이 포도주요? 예. 죄송합니다. 포도주랑 놀 수 있나요? 포도주랑 놀 수는 있죠. 포도주랑 밤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예. 이 창녀랑 포주랑 노는 별볼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창녀들이나 또 그 매춘부들이랑 같은 말이네요. 네네. 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랑도 또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요. 그들을 그림 속에 넣었었고요. 그리고 온몸으로 사랑을 갈구해왔다라는 이런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로트렉이 불구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또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을 갈구했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장면만이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실제 로트렉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창가에서 로트렉이 당신이 있기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기억이 나요. 네. 예. 그 로트렉이 영화 속에서 감칠맛을 더하는 조연으로 그 호들갑스럽고 유쾌하게 그려져 있어서 뭐 굉장히 유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 삶과 성격은 좀 많이 다르게 묘사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감독이 왜 굳이 로트렉을 본명까지 그대로 써가면서 영화에 그렇게 등장시켰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독이 개인적으로 로트렉을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사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잔나 아브릴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하필이면 왜 로트렉을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 이름을 그대로 영화 속에서 쓰냐는 거죠. 역사적 인물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식으로 살려낼지는 감독의 연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영화는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각색의 자유가 있어요. 실제 로트렉과 달리 영화 속의 로트렉은 그 바주로만 스타일답게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는 다큐가 아니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극을 만드는 걸 지향하는 매체죠. 네.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뭐 올바르게 교육할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원하는 뜻을 관객들한테 전달을 할 거라면 차라리 다큐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그걸 실제와 같은 리얼리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짜를 좀 이렇게 사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궁극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연출 스타일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감독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서사극인 글래디에이터나 뭐 킹덤 오브 헤븐 같은 작품들의 경우에는 뭐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을 극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지만 뭐 주인공의 캐릭터, 세부적인 성격이나 디테일 구성은 픽션과 다른 역사적인 인물을 병합해요. 그래서 영화의 극적인 흐름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뭐 역사적인 고증이나 재현이 아무리 철저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라고 하지만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적절한 각색을 통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드는 셈이 네.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은 누구보다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정확한 사실성을 추구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당시 시대의 의상이나 소품이나 뭐 실제 역사의 다양한 디테일을 끌어와서 이제 극사실주의에 가까운 미장센을 극 속에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스크린 속에 펼쳐지는 당시 시대에 완전히 몰입하는 리얼리즘적인 허구를 추구하는 연출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라면은 바즈 루먼 감독하고는 정반대의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리들리 스콧 시대극을 연출하는 모습은 영화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가장 극사실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연극적인 느낌이 강하고 희극적인 요소가 많은 바즈 루먼 감독의 작품에서는 실제 물랑루즈에 등장한 바이오그라피스러운 로트렉을 그리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즈 루먼 스타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미 뭐 바즈 루먼 감독은 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원작인 로미오에게 쌍권총을 쥐어주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작품이 이제 스콧 피츠제럴드의 명작이죠. 위대한 개츠비를 준비를 하고 있어. 네. 올해 개봉을 하는데요. 뭐 이번 영화에서도 뭐 제이지의 음악이 삽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920년대가 배경인데 그래서 뭐 원작 팬들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또 물랑루즈 스타일을 감안한다면 뭐 충분히 그 바즈 루먼이 그 클래식을 도륙하는 그런 재미를 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제 근데 로트렉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만약에 바즈 루먼이 만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하는데 네. 바로 바즈 루먼 감독이 역사적 배경이 중시된 전기 영화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2000년대 초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관련된 영화를 이제 연출 의뢰를 받아서 준비를 네. 하고 있었는데 엎어졌죠. 근데 이제 아. 그 뭐 당시 비슷한 시기에 올리버 스톤 감독의 알렉산더가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은 뭐라 그럴까 그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바즈 루먼식의 뭐 이런 그 역사 파괴 아니면 뭐 MTV적 스타일로 연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보고 싶은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이게 조금 엎어진 프로젝트라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영화기도 해요. 네. 그럼 이제 알렉산더는 날아간 건가요? 그쵸, 뭐 이제 요즘 시대극이 돈이 많이 드는데 생각보다 벌이가 안 되는 장르가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쭉 게이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영화 속으로 가지고 올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살려낼 것인지 또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는 결국에는 감독 마음이라는 거네요. 그쵸, 네. 사실 그 싱크로율을 보면은 영화 속의 사틴이랑 실제 존재했던 잔느 아브릴이 사실은 더 비슷하거든요. 직업도 똑같았었고 뭐 생긴 모습도 그렇고 또 병약한 몸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로트렉은 영화 속의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랑 크게 정말 그 비슷한 게 없어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트렉이란 이름을 썼다는 게 그냥 제 생각에는 그 감독이 로트렉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뭐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마주. 네. 네. 뭐 그렇다 해도 어쨌든 이 영화에서 제일 눈에 띄는 캐릭터는 누가 뭐래도 사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인 저도 정말 넋을 잃고 보게 만드는데 남자분들은 어떠셨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트렉 그림에도 자주 등장했던 이 물랑루즈의 대표적인 무희 잔느 아브릴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는데 그 영화 속에서 니콜 키드만이 되게 하얀 피부에 붉은 머리 그리고 특히 빨간 입술 혹시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 포스터에 정말 그 영화 개봉했을 때 여자분들 빨간 립스틱 완전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빨간 립스틱 바른다고 누구나 다 니콜 키드만처럼 되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뭐 잖아요. 성냥 좀 씹는다고 다 주운발 아니시고요. 예, 뭐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또 뭐 왜 쌍꺼풀 좀 두껍다 싶으면 다들 닮은 연예인 원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차원적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럼 뭐 남녀 할 거 없이 올해는 좀 양심을 지키는 서로에게 신뢰를 좀 주는 한 해를 만들어 보는 걸로 네.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역시 사틴 역의 니콜 키드만입니다. 네. 헐리우드에 진출한 아름다운 호주 배우였죠. 근데 물랑 루즈 이전까지만 해도 그 톰 크루즈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좀 더 강하게 따라다녔어요. 물랑 루즈 이전에 만들었던 출연했던 작품들 보면 폭풍의 질주, 배트맨 포에버, 피스메이커, 어떻게 보면 예쁘장한 헐리우드 바비 인형 역할이 많았는데 네. 2001년에 톰 크루즈와 이혼 후에 물랑 루즈를 통해서 그 헐리우드 A급 여배우로 올라섰습니다. 그 이후에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디아워즈에서 그 버지니아 울프 역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또 최근에는 다양한 흥행작을 내면서 이제 말 그대로 완벽하게 독립한 하나의 여배우가 되었죠. 예. 그 니콜 키드만한테는 그러면 물랑 루즈와 그리고 그 톰 크루즈와의 이혼이 연기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였다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톰 크루즈가 케이트 홈즈랑 또 이혼을 했죠. 네. 케이트 홈즈 역시 배우로서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급 스타의 아내라는 부분은 배우의 재능이 좀 발목을 잡는 족쇄임에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에 톰 크루즈가 내한을 해 있어요. 정말요? 네, 부산에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영화 네, 잭 개봉했죠? 리처 개봉전에 내한을 해 있는데. 저 맞다. 사진 봤어요. 네네.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10 가까이 됐는데요. 네, 근데 얼굴은 변하지 않죠. 네. 듣기가 좀 간지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무튼 그 이혼은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과정들이 또 배우라는 직업에게는 또 감정의 폭을 넓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저는 사실 니콜 키드만의 연기를 보면서 영화 초반에는 굉장히 요부의 농염한 이미지, 네. 그리고 나중에 사랑에 빠졌을 때 굉장히 순백의 여성의 아름다움까지 정말 그동안 눌러왔던 연기에 대한 욕망을 폭발이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었고요. 또 특히 왜 그 줄 타고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황홀하죠. 네. 정말 자유롭게 활공하는 그 모습. 줄도 사실 너무 잘 타니까 사실은 사람 같지 않고 진짜 인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막 진짜 인형이 딱 살아있네? 막 이런 느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 진짜 화가 나려 그러네. 진정하시고요. 이제 새해도 밝았는데 이렇게 버럭하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완벽한 외모뿐 아니라 뮤지컬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노래와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 실력도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배우인 줄 몰랐어요. 노래 실력이 너무 좋았죠. 잘하더라고요. 물랑 루즈 이후에 노래 실력이 증명이 된 이후에 니콜 키드만은 영국의 팝스타 로비 윌리엄스와 Something Stupid 같은 영화 음악을 만들기도 했고요. 추후에 론 마샬 감독의 뮤지컬 영화 나인에도 나왔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인데 해피피트에서 또 한번 멋진 노래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네. 혹시 제가 이 휴대폰 케이스 자랑했었나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자랑하셨잖아요. 네. 이게 니콜 키드만이 디자인한 거예요. 예. 네, 제가 지금 이 아이폰 옛날 모델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5 나와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케이스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케이스에 못 바꾸신다. 조금 더 그녀와 함께 어. 하고 싶어서 아직 좀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저런 미학적인 재능이 그렇죠. 정말 재능이 많은 배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케이스가 니콜 키드만이 그린 거면은 길쭉하고 머리 긴 여자는 자기 자신을 그린 건가요? 그렇죠.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자기 그린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요. 자기 눈에도 자기가 되게 예쁜가 봐요. 키드만 키가 신장이 180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예쁜 걸 아는 거죠. 네, 이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니콜 키드만 근데 이미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의 여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왜 웬만한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고 되게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초반에 보면 남자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 정도로 이용하는. 근데 또 하지만 크리스티앙을 만난 이후로는
진정한 사랑 앞에서 굉장히 성숙한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모습이 정말 실제인지 영화 속 모습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사틴을 연기한 니콜 키드만은 사틴의 이미지 바로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궁금한 게 기희 씨. 네. 기희 씨는 남자로서 이렇게 사틴처럼 장미꽃같이 화려하지만 가시가 있는 꽃과 또 아카시아 나무같이 겉은 별로 화려하지 않은데 은은한 향기를 내는 꽃 중에 어떤 꽃이 더 좋으세요? 아, 꽃으로 여자를 비유한다. 사실 매력은 장미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좀 항상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뭐 대본에 써있는 대로 읽자면 뭐 아카시아 꽃이 더 좋다고 나와 있는데 전 이 대본에 공감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장미에 찔려보는 삶을 살아봐서 그런지 요새는 아카시아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긴 해요. 예. 그렇구나. 음.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아카시아 나무도 가시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오늘 굉장히 쏠쏠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가네요. 네. 정말 그 아카시아 나무 요즘은 서울에서는 잘 보기 힘들죠. 네네. 언젠가 볼 기회가 있다면 사실 저도 가시를 찾아보고 싶은데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신 얘긴데요. 그 선생님이 학교 다니실 시절에 여자 학교 교복이 아카시아 같았었대요. 아마 색깔이 뭐 흰색, 초록색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또 그때는 그렇게 여자라는 존재를 굉장히 순수하고 향기롭게 볼 때였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카시아를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되게 작은 가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즈음에서 또 첫사랑이랑도 헤어지시고 정말 아카시아와 같을 줄 알았던 여자에 대한 환상도 깨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시가 겉으로 드러나 있든 또 잘 보이지 않든 모든 여자 혹은 모든 사람한테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뭐 장미와 아카시아의 비유. 모든 여자에게 가시가 있다는 말 잘 한번 써 먹어봐야겠습니다. 괜찮네요. 아카시아의 가시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쵸. 네. 저는 이때 이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아직도 정말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이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가시를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닐까. 사랑은 대가를 치른다. 이 말이 영화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틴과의 사랑은 뭐 이루어졌죠. 근데 네. 아직 어리고 순수한 청년인 크리스티앙에게는 그 대가가 참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그 영화 속에서 보면 크리스티앙이 첫사랑이잖아요, 네네. 사틴이.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남자 주인공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그렇죠. 네, 니콜 키드만만큼이나 그 이완 맥그리거도 굉장히 다재다능한 배우잖아요. 네네. 일단 뭐 이완 맥그리거는 뭐 데니 보일 감독의 트레인스포팅을 통해서 뭐 혜성처럼 등장한 배우죠. 천의 얼굴을 가진 그의 연기의 스펙트럼, 뭐 인디 영화부터 블록버스터까지 뭐 가리질 않았습니다. 뭐 엠마 같은 시대, 뭐 벨벳 골드마인 같은 영화에서 글램 록스타도 연기했었어요. 네. 필모그래피가 너무 다양해요. 음, 뭐 그런 그에게 뭐 우주적 신화인 뭐 스타워즈에서 마스터 오비안 케노비도 연기를 했고요. 블록버스터까지 발을 넓힙니다. 근데 이제 물랑 루즈는 이제 인디 배우로 알려진 이안 맥그리거를 뭐 가장 대중에게 널리 알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동안 반항적이고 뭐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이안 맥그리거였는데요. 뭐 그의 초창기 필모그래피를 생각하면 뭐 크리스티앙이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대변하는 순수한 캐릭터는 좀 이질감이 있어요, 사실. 네. 되게 반항적인 이미지였거든요. 얼굴로 머리 짧게 깎아놓으면 굉장히 반항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스타워즈에서 광선검을 받아들면서 이제 어린 나이 그 이안 맥그리거 스타워즈에 되게 어린 시절부터 광팬이었대요. 네. 근데 그 영화 촬영장에서 광선검을 받았는데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크 타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바이크로 음. 세계 일주를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동경하는 게 확실히 있는 이완은 낭만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속에 가려진 그의 실제 인생 속에 녹았던 순수한 낭만을 그 크리스티앙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네. 봅니다. 무엇보다 역시 깜짝 놀란 거는 이완의 그 그레이트한 노래 실력이었죠. 네. 그러게요. 저도 이완 맥그리거랑 니콜 키드만도요. 노래 실력에 진짜 놀랐거든요. 다들 가수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하죠? 네, 뭐 이안 맥그리거는 근데 사실 세계적인 음악 학교인 그 길드홀드 음악 연극학교 출신입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그 기타와 드럼, 그다음에 프렌치 호른 등 다양한 악기를 즐겼고요. 학창 시절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솔로이스트였고
뭐 파티나 가족 모임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도 내는 그런 재주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완이 한 말 중에 나는 학창 시절부터 줄곧 음악을 연주했고 그 느낌으로 연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그런 음악적 감수성으로 이제 자신의 연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을 했어요. 뭐 그 작품들 중에서는 이제 뭐 엠마, 벨벳 골드마인, 뭐 다운 위드 러브, 미스 포터에서 이제 이완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네. 이 두 배우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또 이 물랑루즈를 얘기하는데 OST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럼요. 이 영화는 뭐 OST가 두 번째라고 하면 좀 민망하죠. 거의 주연급이라고 해도 뭐 예. 19세기 말에 그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클럽이 주 배경이지만 영화 물랑루즈에서 사용된 음악은 현대적인 대중음악으로 가득하죠. 뭐 바주로만 감독인 전작인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봐도 알 수 있고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살리는 그의 실력을 뭐 음악을 통해서 더욱더 그 빛을 발하게 합니다. 네. 감독은 이 특별한 뮤지컬 영화를 위해서 클래식부터 탱고, 락이 맞겠죠. 락음악, 샹송 등 다양한 음악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패턴은 이번 그 새로 개봉한 신작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뭐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제이지가 음악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네. 네. 정말 뮤지컬 영화답게 음악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루어만 감독이 이 물랑루즈 촬영하기 1년 전부터 영화 줄거리에 맞게 음악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래들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게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저작권 부분 때문에 애를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뭐 저작권 쪽이 잘 아시겠지만. 네. 이안 맥그리거 그 캐 스티븐슨의 노래 그 Father and Son을 녹음을 했는데 캐 스티븐스는 그 노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공동 작곡가인 모리스 라벨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결국 영화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이안 맥그리거가 부른 그 Father and Son을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면. 뭐 음악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물랑루즈는 뭐 세계적인 밴드 유튜브의 보노를 네. 시작으로 뭐 핑크, 릴킴, 마야 뭐 이런 영 뮤지션을 비롯해가지고 뭐 데이비 포이, 매시브 어택, 팻보이 슬림 뭐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참여해서 뭐 영화 속의 음악 완성도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뭐 유명 뮤지션들의 참여도 그렇지만 뭐 계속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네. 두 주연 배우인 이안 맥그리거, 니콜 키드만의 놀라운 가창력이 물랑루즈를 더욱더 그 아름다운 그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공을 했다고 봐야겠어요. 예. 그래도 저는 이 중에서도 아까 저희 이 3편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그 레이디 마멀레이드가 정말 굉장했었잖아요. 굉장했었죠. 예.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이 당시에 그 체육관에서 이 노래에 맞춰 스텝을 밟았던 뭐 어떤 스텝을 기억이. 봤나요? 뭐 있나요? 뭐 이 노래 스텝 밟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요즘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요가하고 필라테스 같은 게 되게 네네네. 유행하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재즈 댄스가 유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강사님이 엄청 틀어주시더라고요. 요즘의 강남스타일 같은 느낌이요. 그렇겠죠. 네. 기치기치 야야다다 이렇게 정말 뭐 그 당시에 틀면 나오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영화에 참여한 뮤지션만 보더라도 뭐 1899년에 프랑스가 배경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니까요. 네. 뭐 일렉트로닉, 하드록, 뭐 정말 다양한 음악들로 꾸며진 영화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러브 스토리다 보니까 사틴과 크리스티앙의 러브송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돈과 신분 상승에만 관심 있던 사틴이 등장하면서 불렀던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좀 또 불러주시겠어요? 안 들려. 아유 부끄러워서 못하겠네요. 예.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가 이제 그렇게 노래하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여자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네네네. 사틴이 얘기하고 또 반대로 남자인 크리스티앙은 유어송이라는 네네. 그 그대가 있어서 삶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그 노래가 참 그 각자의 성격과 사랑의 방식을 되게 잘 나타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래가 다이아몬드 are girls best friend 이 노래가 그 마릴린 monroe의 대표적인 신사하는 금발을 좋아해 나온 노래예요. 네. 근데 궁금한데 여자들은 김중배 다이아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가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뭘로 보시고 네. 다이아몬드보다는 뭐 요즘은 현찰이나 신용카드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요새. 예, 조심하셔야 돼요. 안 챙기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요즘 같은 금융위기 시대에는 제 생각에는 그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뭐랄까 현찰이나 카드보다는 좀 이렇게 금이나 이런 거 같지 않을까. 안정적이잖아요. 투자를 어떻게 뭐 재테크 얘기는 나중에 해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노래가 많은데 저는 이제 크리스티앙의 진심이 이제 사틴에게 전해주는데 가장 그 완성도가 높았던 퍼포먼스는 커먼 메이 같아요. 예.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만을 사랑하리.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 정말 예. 돌직구잖아요. 예. 또뭐 이런 노랫말도 정말 아름답고 그거를 그 노래가 끝나면서 네. 보여줬던 판타지적인 연출도 너무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아, 정말 너무 아름다웠죠. 네. 네.